100세 시대이다. 우리는 노년의 시절이 젊은 시절보다 더 기나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 기나긴 세월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 지금 당장 실천하면 좋을 노년을 위한 삶의 지혜가 여기 있다. 내 자신을 위해 살라. 내가 나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남들도 나를 무시할 것이다. 누워있지 말고 끊임없이 움직여라. 움직이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하루에 하나씩 즐거운 일을 만들어라. 하루가 즐거우면 평생이 즐겁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웃으며 받아들여라. 세상 모두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자식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아무리 효자도 간섭하면 싫어한다. 젊은이들과 어울려라. 젊은 기분이 유입되면 활력이 생겨난다. 한 번 한 소리는 2번 이상 하지 말라. 말이 많으면 따돌림을 받는다. 모여서 남을 흉보지 말라. 나이값 하는 어른만이 존경을 받는다. 지혜롭게 처신하라. 섣불리 행동하면 노망으로 오해받는다. 성질을 느긋하게 가져라. 급한 사람이 언제나 망신을 한다. 나이가 들수록 냄새가 나니까 목욕을 자주 하라. 그래야만 사람들이 피하지 않는다. 좋은 책을 읽고 또 읽어라. 마음이 풍요해지고 치매가 예방된다. 대우받으려고 하지 마라. 어제 다르고 오늘이 다르다. 먼저 모범을 보여라. 그래야 젊은이들이 본을 받는다. 주는데 인색하지 마라. 되로 주면 말로 돌아온다. 하루에 10분씩 웃어라. 수명이 연장되고 인자한 어른으로 기억된다. 걱정은 단명의 주범이다. 걱정할 가치가 있는 일만 염려하라. 남의 잘못을 보며 빈정대지 말고 잘하는 점만을 보며 칭찬을 하라.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지 말라. 이왕이면 다홍치 말라고 밝은 눈으로 바라보라. 좋건 나쁘건 지난 날은 무효다. 소용없는 일에 집착하지 말라. 누가 욕한다고 속상해하지 말라. 참고 스스로 자신을 발견하라. 고마웠던 기억만을 간직하라. 괴로웠던 기억은 깨끗이 지워버려라. 즐거운 마음으로 잠을 자라. 잠 속에서도 행복한 꿈을 꾼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울려라. 바보와 어울리면 어느새 바보가 된다. 그날에 있었던 좋은 일만 기록하라. 그것이 행복의 노트다. 작은 일도 크게 기뻐하라. 기쁠 일이 늘어난다. 내가 가지고 떠날 것은 없다. 남기고 갈 것이 있는가를 살펴라. 어떤가? 노년을 위한 삶의 지혜가 도움이 되었는가? 이렇듯 누구나 한 번쯤은 노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공감이 되면 위안을 받는다. 최근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100세 시대가 현실적으로 도래하면서 기나긴 이 노후를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모두의 관심사이다. 우리 모두가 노년에 이르러도 풍족한 삶을 살고자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다양한 어려움과 고민이 있다. 오늘은 이러한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내고 행복한 말년을 위한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한다. 노후를 잘 보내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관리는 크게 보면 3가지이다. 첫 번째는 건강관리이다. 건강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건강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도 없고 여행을 갈 수도 없으며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도 없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 관리이다. 인간관계는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면 삶이 풍요로워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하지만 이어진 관계만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소수이지만 내 마음과 상대의 마음도 편한 인연을 소중히 관리하여 양보다 질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세 번째는 돈 관리이다. 돈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돈이 없으면 생활이 어려워지고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특히 최근 초고령화 사회로 급속도로 진입하면서 노후 빈곤에 대한 문제는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지금은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지금처럼 일할 수 있을까? 지금 모아놓은 돈으로 노후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게 만든다. 오늘은 모두가 자기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상대방 앞에서는 자신이 돈 밝히는 속물로 보일까봐 꺼려하는 바로 그 돈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한다. 노후를 준비하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와 같은 노후 빈곤을 우리 자식들이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자식들에게 일러주면 좋은 지혜들이 모여 있다. 어떤 자세로 돈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현실적인 고민과 공부를 하고 실천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는 빈지갑이다. 탈무드에 나오는 말이다. 유대인들이 돈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유대인들은 아이가 어려서부터 경제교육을 한다. 남자 13살, 여자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치르는데 이때 가족과 친척들은 3가지 선물로 율법서, 시계, 축의금을 준비한다. 먼저 신앙심이 투철한 민족답게 율법서를 선물한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라는 의미로 시계도 선물한다. 그리고 축의금을 선물한다. 이때 축의금은 수백만에서 수천만 원 정도다. 아이는 이 돈을 예금과 주식 등에 투자하고 20살 성인이 되면 어느새 이 돈은 그들의 종잣돈이 되어 있다. 어릴 때부터 하는 경제교육은 어른이 된 후에 빛을 발한다. 월가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 중 상당수를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 부자가 많다.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아버지는 아들, 딸이 풍족한 삶을 누리길 바란다. 그러나 부자가 되는 과정이 만만치 않다. 아끼고 아껴도 돈을 모으기 쉽지 않다.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조급해진다. 세상은 빠르게 진화한다. 경제 또한 시시각각 변한다. 그러니 새로운 경제 환경, 재테크 트렌드를 따라가려면 기필코 돈 공부를 해야 한다. 부자는 탐욕스럽다. 부자는 죄인이다. 돈은 더럽다라는 말을 내뱉어 자신에게 나쁜 돈 개념을 심지 마라. 건전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도 많다. 정부 탓, 시장 탓 등 남 탓하지 마라. 남을 탓하는 것은 자기 합리화나 마찬가지다. 백만장자 시크릿의 저자 하브 에커는 부자들을 감탄하라, 축복하라, 사랑하라고 말했다. 성공한 부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 그들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잘된 이야기를 조롱하거나 흠을 잡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해라. 돈을 어떻게 아낄 것인가? 삶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저축할 수 있는 돈의 크기는 사람마다 다르다. 그것을 감안하고 아버지가 생각하는 절약의 효과는 이렇다. 첫째, 월급에서 3년 동안 매월 5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다면 이자를 합쳐 3년 후에
약 2천만 원을 모을 수 있다. 한편 월 50만 원을 절약하는 것은 50만 원을 저축하는 효과와 같다. 둘째, 50만 원을 저축하는 것과 50만 원을 절약하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있다면 100만 원을 모으는 효과가 있다. 저축과 절약을 동시에 하면 돈을 모으는 효과는 배가 된다는 말이다. 생활 수준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해보자. 일상생활에서 주거와 식생활 그리고 패션, 즉 의식주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직주 근접이라는 말이 있다. 직장에서 근접한 지역에 거주할수록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말이다. 직장이 도심인데 직장 주변에 살려면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A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 거주 비용이 많이 드는 도심 지역을 택했다. 이때 아낀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하다. 성장을 위한 공부, 문화생활, 운동 등에 투자한다면 비용을 조금 더 쓰는 대신 시간을 번 것에 찬성한다. 그러나 유흥이나 잠을 더 자려고 비용과 시간을 바꾸는 것이라면 찬성할 수 없다. 식비와 패션 비용도 마찬가지다. 술값, 잘 입지 않는 옷값, 충동구매로 산 음식 재료는 과소비를 한 것과 같다. 먹고 입는 것을 아끼라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사재기를 하면 안 된다. 사실 아버지도 한때는 잘 입지 않는 옷이나 싼 물건을 사 모은 적이 많았다. 마트에서 식재료가 싸면 잔뜩 사와서 냉장고를 채웠다. 그러다가 몇 년 전 전원주택으로 이사할 때부터 미니멀 라이프로 살기로 마음먹었다. 특히 음식물을 조금만 구입하려는 마음은 이제 습관이 되었다. 살다 보면 냉장고는 음식물 쓰레기장, 옷장은 옷 쓰레기장, 신발장은 신발 쓰레기장으로 변해간다. 이사를 하면서 많이 버리지만 사재기를 하다 보면 또다시 쓰레기장처럼 변하곤 한다. 과잉 소비를 하지 않고 먹을 만큼만, 입을 만큼만 구입하려는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다. 절약과 인색함은 다른 것이다. 절약의 반대말은 낭비다. 대중 목욕탕에서 물을 지나치게 쓰는 사람을 보면 얌체라고 생각한다. 뷔페 식당에서 먹지도 못할 만큼 음식을 담아오는 사람을 보면 부자가 될 자질이 없다고 생각한다. 남의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큰 돈이 굴러들어오지 않는다. 돈은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돈 공부를 꼭 해야 하는 이유. 돈은 항상 우리의 관심사다. 오늘날 경제체계는 고대 바빌로니아와 유사하다고 한다. 인류는 5천년 전부터 물건을 사고 팔며 살아왔다. 크게 보면 물건 교환을 위해 점토 조각을 쓰는 대신 돈이나 플라스틱 카드를 이용하는 것으로 대체되었을 뿐이다. 경제의 사전적 정의는 재화나 용역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 활동이다. 사람은 살아가기 위해서 재화가 필요하다. 재화는 공기처럼 매매가 되지 않는 자유재도 있지만 대개는 욕망에 비해 그 양이 한정된 경제재다. 돈을 모으려면 돈을 버는 방법, 돈을 사용하거나 저축하는 방법까지 알아야 한다. 노동이나 투자 수익으로 돈을 버는 일은 정당한 방법이다. 우선 돈을 얻는 일은 가치 있는 일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소비하거나 저축하는 일은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일이다. 부당한 방법으로 얻거나 사용하는 것은 범죄다. 돈을 올바로 보는 눈을 갖춰야 넓은 경제 마인드를 가질 수 있다. 이 정도면 좋게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방어 기제다. 세상에 돈은 한정되어 있어서 내가 가지면 남이 덜 가질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혹은 부자들 때문에 내가 가질 돈이 모자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돈은 매일 찍어내고 있다. 늘어나는 화폐를 누가 가지든 시중에 돈은 날마다 늘어나고 있다.
돈을 무한정 찍어낼 수는 없겠지만 돈이 계속 늘고 있다는 거시적인 관점을 가져야 한다. 돈의 기능을 제대로 알아야 빨리 모을 수 있다. 우리가 항상 관심을 집중하는 돈은 어떤 기능이 있을까? 돈의 기능을 제대로 알아야 어떻게 모을지, 어떻게 쓸지 계획이 선다. 일단 돈에는 여러 순기능이 있다. 첫째, 일종의 교환권이다. 상품이나 서비스와 교환하는 수단이 된다. 둘째, 미래를 위해 가치를 저장한다. 시간이 지나도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사람들이 여윳돈을 은행에 저축한다. 셋째, 가치 측정의 기준이 된다. 넷째, 돈이 일을 하게 만들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것이다. 대출을 통해 투자를 늘리거나 생산성을 높여 더 큰 성공을 꾀하거나 기회를 만든다. 반면에 역기능도 있다. 첫째, 탐욕이다. 지나친 욕심은 마음의 병이 되기도 한다. 남을 짓밟고라도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이 있다. 돈 많은 사람이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 탐욕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그래서 빈부의 격차, 소비 중독, 불공정 등 사회적 부작용이 나타난다. 둘째, 돈이 권력의 양을 재는 척도가 된다. 여기에서도 불평등 문제가 생긴다. 셋째, 부정부패의 요인이 된다. 사회적 윤리라는 가치가 사라지고 도덕성이 무너진다. 넷째, 사회적 관계가 파괴된다.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인간관계가 상업화되면 소외라는 사회 문제가 생기고 사회적 연대가 파괴되고 범죄가 늘어난다. 부자들이 부를 축적하는 철학과 방법을 살펴보자. 첫째, 남을 존중하며 항상 무언가를 배우겠다는 자세를 지닌다. 그것은 겸손한 태도와 경청, 그리고 경험을 공유하는 습관이다. 늘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겸손한 태도는 부자들의 기본 덕목이다. 또한 남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자기의 경험을 남과 나누는 데 인색하지 않다. 둘째, 금융, 부동산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투자 지식을 배운다.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경제신문 등 금융 미디어의 정보를 잘 활용한다. 충분하게 사전 검토를 거치고 나서야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셋째, 인맥 및 커뮤니티 관리의 일관성을 가진다. 큰 부자에게 대인관계 능력은 무엇보다 소중한 기술이다. 사교와 네트워킹을 통해 기회를 찾아내고 성공을 만들어 간다는 공통점이 있다. 넷째, 멘토나 롤모델의 습관을 배우며 쉼없이 노력한다. 멘토의 경험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만큼 자신의 희생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 성공한 사람의 마인드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들의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삼는다. 다섯째, 남을 탓하지 않고 투자 결과를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큰 부자 중에 내 탓이 아니라고 변명하는 습관을 지닌 이는 없다. 만약 있다면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번 경우가 아닐 것이다. 식사 대접을 받거나 밥을 얻어먹는 것에 길들여진 사람은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 물론 일부러 식사 대접을 거절하라는 말은 아니다. 코코 샤넬은 상대가 부자인지 아닌지는 상관없다. 그것보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본다고 말했다. 겸손한 자세와 공손한 말투는 기본이다.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다. 괜찮다,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는 긍정적인 말투가 습관이 되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무기를 가진 것이나 다름없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한다.
재미와 즐거움은 행복을 주는 요소다. 돈이 많으면 재미난 일을 할 수 있고 행복해질 기회가 많아진다. 다른 일에 지배받지 않고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기 때문이다.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하는 즐거움도 행복한 일이다. 그런데 행복을 느끼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른 게 문제다. 어떤 사람은 짬뽕 한 그릇을 먹으며 행복하다고 말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진수성찬을 먹으면서도 자기보다 더 부자들이 먹는 음식을 부러워한다. 아버지의 회사에서 영업을 하는 A는 항상 매출도 소득도 뒤처지는 사람이었다. 그러던 그가 갑자기 매출이 오르고 소득도 높아졌다. 다른 사람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소득이 늘어난 기분이 어떤지 물어봤다. 그의 대답이 조금 엉뚱했기에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기억에 남는다. 행복하지 않아도 좋으니 돈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생각은 다르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행복이다. 그리고 건강이다. 행복하기 위한 도구로 돈이 존재하는 것이지 돈이 최후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최종 목적지는 행복이다. 원하는 행복의 조건들을 이루어줄 도구로서 돈을 충분히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다. 연봉이 높을수록 자동차, 집, 귀금속 등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것이 늘어나고 원하는 가격대도 높아지게 마련이다.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행복할 것이라고 믿는다. 정답은 없지만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기회가 늘어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 제일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라고 대답한다.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말은 하지 마라. 그런 말을 내뱉는 사람은 스스로 불행을 불러들이고 있는 것과 같다. 나이가 들어서 평생 내 맘대로 살지 못했다는 후회와 아쉬움이 남는다면 얼마나 불행한 삶이겠는가.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 핑계가 많아진다. 돈이 없어서, 재능이 부족해서, 집안이 안 좋아서,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런데 인생의 모든 문제는 잘못된 선택 때문인 경우가 많다. 순간순간 자신이 내린 선택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것이 인생이다. 순간순간을 잘 선택하고 즐기면 그게 행복이라는 말이다.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처럼 현재 이 순간을 즐기고 받아들이면 된다. 오늘이 단 한 번뿐이라는 생각으로 현재 충실해야 한다. 긍정적으로 살며 선택한 것에 감사한다면 그게 행복이다. 항상 즐겁고 행복한 사람은 없다. 100세 시대이다. 우리는 노년의 시절이 젊은 시절보다 더 기나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 기나긴 세월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 지금 당장 실천하면 좋을 노년을 위한 삶의 지혜가 여기 있다. 내 자신을 위해 살라. 내가 나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남들도 나를 무시할 것이다. 누워있지 말고 끊임없이 움직여라. 움직이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하루에 하나씩 즐거운 일을 만들어라. 하루가 즐거우면 평생이 즐겁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웃으며 받아들여라. 세상 모두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자식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아무리 효자도 간섭하면 싫어한다. 젊은이들과 어울려라. 젊은 기분이 유입되면 활력이 생겨난다. 한 번 한 소리는 2번 이상 하지 말라. 말이 많으면 따돌림을 받는다. 모여서 남을 흉보지 말라. 나이값 하는 어른만이 존경을 받는다. 지혜롭게 처신하라. 섣불리 행동하면 노망으로 오해받는다. 성질을 느긋하게 가져라. 급한 사람이 언제나 망신을 한다.
나이가 들수록 냄새가 나니까 목욕을 자주 하라. 그래야만 사람들이 피하지 않는다. 좋은 책을 읽고 또 읽어라. 마음이 풍요해지고 치매가 예방된다. 대우받으려고 하지 마라. 어제 다르고 오늘이 다르다. 먼저 모범을 보여라. 그래야 젊은이들이 본을 받는다. 주는데 인색하지 마라. 되로 주면 말로 돌아온다. 하루에 10분씩 웃어라. 수명이 연장되고 인자한 어른으로 기억된다. 걱정은 단명의 주범이다. 걱정할 가치가 있는 일만 염려하라. 남의 잘못을 보며 빈정대지 말고 잘하는 점만을 보며 칭찬을 하라.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지 말라.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밝은 눈으로 바라보라. 좋건 나쁘건 지난 날은 무효다. 소용없는 일에 집착하지 말라. 누가 욕한다고 속상해하지 말라. 참고 스스로 자신을 발견하라. 고마웠던 기억만을 간직하라. 괴로웠던 기억은 깨끗이 지워버려라. 즐거운 마음으로 잠을 자라. 잠 속에서도 행복한 꿈을 꾼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울려라. 바보와 어울리면 어느새 바보가 된다. 그날에 있었던 좋은 일만 기록하라. 그것이 행복의 노트다. 작은 일도 크게 기뻐하라. 기쁠 일이 늘어난다. 내가 가지고 떠날 것은 없다. 남기고 갈 것이 있는가를 살펴라. 어떤가? 노년을 위한 삶의 지혜가 도움이 되었는가? 이렇듯 누구나 한 번쯤은 노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공감이 되면 위안을 받는다. 최근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100세 시대가 현실적으로 도래하면서 기나긴 이 노후를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모두의 관심사이다. 우리 모두가 노년에 이르러도 풍족한 삶을 살고자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다양한 어려움과 고민이 있다. 오늘은 이러한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내고 행복한 말년을 위한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한다. 노후를 잘 보내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관리는 크게 보면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건강관리이다. 건강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건강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도 없고 여행을 갈 수도 없으며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도 없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 관리이다. 인간관계는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면 삶이 풍요로워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하지만 이어진 관계만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소수이지만 내 마음과 상대의 마음도 편한 인연을 소중히 관리하여 양보다 질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세 번째는 돈 관리이다. 돈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돈이 없으면 생활이 어려워지고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특히 최근 초고령화 사회로 급속도로 진입하면서 노후 빈곤에 대한 문제는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지금은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지금처럼 일할 수 있을까? 지금 모아놓은 돈으로 노후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게 만든다. 오늘은 모두가 자기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상대방 앞에서는 자신이 돈 밝히는 속물로 보일까봐 꺼려하는 바로 그 돈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한다. 노후를 준비하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와 같은 노후 빈곤을 우리 자식들이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자식들에게 일러주면 좋은 지혜들이 모여 있다. 어떤 자세로 돈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현실적인 고민과 공부를 하고 실천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는 빈지갑이다. 탈무드에 나오는 말이다. 유대인들이 돈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유대인들은 아이가 어려서부터 경제교육을 한다. 남자 13살, 여자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치르는데 이때 가족과 친척들은 3가지 선물로 율법서, 시계, 축의금을 준비한다. 먼저 신앙심이 투철한 민족답게 율법서를 선물한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라는 의미로 시계도 선물한다. 그리고 축의금을 선물한다. 이때 축의금은 수백만에서 수천만 원 정도다. 아이는 이 돈을 예금과 주식 등에 투자하고 20살 성인이 되면 어느새 이 돈은 그들의 종잣돈이 되어 있다. 어릴 때부터 하는 경제교육은 어른이 된 후에 빛을 발한다. 월가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 중 상당수를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 부자가 많다.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아버지는 아들, 딸이 풍족한 삶을 누리길 바란다. 그러나 부자가 되는 과정이 만만치 않다. 아끼고 아껴도 돈을 모으기 쉽지 않다.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조급해진다. 세상은 빠르게 진화한다. 경제 또한 시시각각 변한다. 그러니 새로운 경제 환경, 재테크 트렌드를 따라가려면 기필코 돈 공부를 해야 한다. 부자는 탐욕스럽다. 부자는 죄인이다. 돈은 더럽다라는 말을 내뱉어 자신에게 나쁜 돈 개념을 심지 마라. 건전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도 많다. 정부 탓, 시장 탓 등 남 탓하지 마라. 남을 탓하는 것은 자기 합리화나 마찬가지다. 백만장자 시크릿의 저자 하브 에커는 부자들을 감탄하라, 축복하라, 사랑하라고 말했다. 성공한 부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 그들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잘된 이야기를 조롱하거나 흠을 잡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해라. 돈을 어떻게 아낄 것인가? 삶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저축할 수 있는 돈의 크기는 사람마다 다르다. 그것을 감안하고 아버지가 생각하는 절약의 효과는 이렇다. 첫째, 월급에서 3년 동안 매월 5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다면 이자를 합쳐 3년 후에 약 2천만 원을 모을 수 있다. 한편 월 50만 원을 절약하는 것은 50만 원을 저축하는 효과와 같다. 둘째, 50만 원을 저축하는 것과 50만 원을 절약하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있다면 100만 원을 모으는 효과가 있다. 저축과 절약을 동시에 하면 돈을 모으는 효과는 배가 된다는 말이다. 생활 수준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해보자. 일상생활에서 주거와 식생활 그리고 패션, 즉 의식주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직주 근접이라는 말이 있다. 직장에서 근접한 지역에 거주할수록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말이다. 직장이 도심인데 직장 주변에 살려면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A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 거주 비용이 많이 드는 도심 지역을 택했다. 이때 아낀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하다. 성장을 위한 공부, 문화생활, 운동 등에 투자한다면 비용을 조금 더 쓰는 대신 시간을 번 것에 찬성한다. 그러나 유흥이나 잠을 더 자려고 비용과 시간을 바꾸는 것이라면 찬성할 수 없다. 식비와 패션 비용도 마찬가지다. 술값, 잘 입지 않는 옷값, 충동구매로 산 음식 재료는 과소비를 한 것과 같다.
먹고 입는 것을 아끼라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사재기를 하면 안 된다. 사실 아버지도 한때는 잘 입지 않는 옷이나 싼 물건을 사모은 적이 많았다. 마트에서 식재료가 싸면 잔뜩 사와서 냉장고를 채웠다. 그러다가 몇 년 전 전원주택으로 이사할 때부터 미니멀 라이프로 살기로 마음먹었다. 특히 음식물을 조금만 구입하려는 마음은 이제 습관이 되었다. 살다 보면 냉장고는 음식물 쓰레기장, 옷장은 옷 쓰레기장, 신발장은 신발 쓰레기장으로 변해간다. 이사를 하면서 많이 버리지만 사재기를 하다 보면 또다시 쓰레기장처럼 변하곤 한다. 과잉 소비를 하지 않고 먹을 만큼만, 입을 만큼만 구입하려는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다. 절약과 인색함은 다른 것이다. 절약의 반대말은 낭비다. 대중 목욕탕에서 물을 지나치게 쓰는 사람을 보면 얌체라고 생각한다. 뷔페 식당에서 먹지도 못할 만큼 음식을 담아오는 사람을 보면 부자가 될 자질이 없다고 생각한다. 남의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큰 돈이 굴러들어오지 않는다. 돈은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돈 공부를 꼭 해야 하는 이유. 돈은 항상 우리의 관심사다. 오늘날 경제체계는 고대 바빌로니아와 유사하다고 한다. 인류는 5천년 전부터 물건을 사고 팔며 살아왔다. 크게 보면 물건 교환을 위해 점토 조각을 쓰는 대신 돈이나 플라스틱 카드를 이용하는 것으로 대체되었을 뿐이다. 경제의 사전적 정의는 재화나 용역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 활동이다. 사람은 살아가기 위해서 재화가 필요하다. 재화는 공기처럼 매매가 되지 않는 자유재도 있지만 대개는 욕망에 비해 그 양이 한정된 경제재다. 돈을 모으려면 돈을 버는 방법, 돈을 사용하거나 저축하는 방법까지 알아야 한다. 노동이나 투자 수익으로 돈을 버는 일은 정당한 방법이다. 우선 돈을 얻는 일은 가치 있는 일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소비하거나 저축하는 일은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일이다. 부당한 방법으로 얻거나 사용하는 것은 범죄다. 돈을 올바로 보는 눈을 갖춰야 넓은 경제 마인드를 가질 수 있다. 이 정도면 좋게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방어 기제다. 세상에 돈은 한정되어 있어서 내가 가지면 남이 덜 가질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혹은 부자들 때문에 내가 가질 돈이 모자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돈은 매일 찍어내고 있다. 늘어나는 화폐를 누가 가지든 시중에 돈은 날마다 늘어나고 있다. 돈을 무한정 찍어낼 수는 없겠지만 돈이 계속 늘고 있다는 거시적인 관점을 가져야 한다. 돈의 기능을 제대로 알아야 빨리 모을 수 있다. 우리가 항상 관심을 집중하는 돈은 어떤 기능이 있을까? 돈의 기능을 제대로 알아야 어떻게 모을지, 어떻게 쓸지 계획이 선다. 일단 돈에는 여러 순기능이 있다. 첫째, 일종의 교환권이다. 상품이나 서비스와 교환하는 수단이 된다. 둘째, 미래를 위해 가치를 저장한다. 시간이 지나도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사람들이 여윳돈을 은행에 저축한다. 셋째, 가치 측정의 기준이 된다. 넷째, 돈이 일을 하게 만들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것이다. 대출을 통해 투자를 늘리거나 생산성을 높여 더 큰 성공을 꾀하거나 기회를 만든다. 반면에 역기능도 있다. 첫째, 탐욕이다. 지나친 욕심은 마음의 병이 되기도 한다. 남을 짓밟고라도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이 있다. 돈 많은 사람이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 탐욕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그래서 빈부의 격차, 소비 중독, 불공정 등 사회적 부작용이 나타난다. 둘째, 돈이 권력의 양을 재는 척도가 된다. 여기에서도 불평등 문제가 생긴다. 셋째, 부정부패의 요인이 된다. 사회적 윤리라는 가치가 사라지고 도덕성이 무너진다. 넷째, 사회적 관계가 파괴된다.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인간관계가 상업화되면 소외라는 사회 문제가 생기고 사회적 연대가 파괴되고 범죄가 늘어난다. 부자들이 부를 축적하는 철학과 방법을 살펴보자. 첫째, 남을 존중하며 항상 무언가를 배우겠다는 자세를 지닌다. 그것은 겸손한 태도와 경청, 그리고 경험을 공유하는 습관이다. 늘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겸손한 태도는 부자들의 기본 덕목이다. 또한 남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자기의 경험을 남과 나누는 데 인색하지 않다. 둘째, 금융, 부동산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투자 지식을 배운다.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경제신문 등 금융 미디어의 정보를 잘 활용한다. 충분하게 사전 검토를 거치고 나서야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셋째, 인맥 및 커뮤니티 관리에 일관성을 가진다. 큰 부자에게 대인관계 능력은 무엇보다 소중한 기술이다. 사교와 네트워킹을 통해 기회를 찾아내고 성공을 만들어 간다는 공통점이 있다. 넷째, 멘토나 롤모델의 습관을 배우며 쉼없이 노력한다. 멘토의 경험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만큼 자신의 희생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 성공한 사람의 마인드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들의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삼는다. 다섯째, 남을 탓하지 않고 투자 결과를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큰 부자 중에 내 탓이 아니라고 변명하는 습관을 지닌 이는 없다. 만약 있다면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번 경우가 아닐 것이다. 식사 대접을 받거나 밥을 얻어먹는 것에 길들여진 사람은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 물론 일부러 식사 대접을 거절하라는 말은 아니다. 코코 샤넬은 상대가 부자인지 아닌지는 상관없다. 그것보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본다고 말했다. 겸손한 자세와 공손한 말투는 기본이다.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다. 괜찮다.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는 긍정적인 말투가 습관이 되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무기를 가진 것이나 다름없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한다. 재미와 즐거움은 행복을 주는 요소다. 돈이 많으면 재미난 일을 할 수 있고 행복해질 기회가 많아진다. 다른 일에 지배받지 않고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기 때문이다.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하는 즐거움도 행복한 일이다. 그런데 행복을 느끼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른 게 문제다. 어떤 사람은 짬뽕 한 그릇을 먹으며 행복하다고 말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진수성찬을 먹으면서도 자기보다 더 부자들이 먹는 음식을 부러워한다. 아버지의 회사에서 영업을 하는 A는 항상 매출도 소득도 뒤처지는 사람이었다. 그러던 그가 갑자기 매출이 오르고 소득도 높아졌다. 다른 사람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소득이 늘어난 기분이 어떤지 물어봤다. 그의 대답이 조금 엉뚱했기에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기억에 남는다. 행복하지 않아도 좋으니 돈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생각은 다르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행복이다. 그리고 건강이다. 행복하기 위한 도구로 돈이 존재하는 것이지 돈이 최후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최종 목적지는 행복이다. 원하는 행복의 조건들을 이루어줄 도구로서 돈을 충분히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다. 연봉이 높을수록 자동차, 집, 귀금속 등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것이 늘어나고 원하는 가격대도 높아지게 마련이다.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행복할 것이라고 믿는다. 정답은 없지만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기회가 늘어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 제일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라고 대답한다.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말은 하지 마라. 그런 말을 내뱉는 사람은 스스로 불행을 불러들이고 있는 것과 같다. 나이가 들어서 평생 내 맘대로 살지 못했다는 후회와 아쉬움이 남는다면 얼마나 불행한 삶이겠는가.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 핑계가 많아진다. 돈이 없어서, 재능이 부족해서, 집안이 안 좋아서,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런데 인생의 모든 문제는 잘못된 선택 때문인 경우가 많다. 순간순간 자신이 내린 선택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것이 인생이다. 순간순간을 잘 선택하고 즐기면 그게 행복이라는 말이다.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처럼 현재 이 순간을 즐기고 받아들이면 된다. 오늘이 단 한 번뿐이라는 생각으로 현재 충실해야 한다. 긍정적으로 살며 선택한 것에 감사한다면 그게 행복이다. 항상 즐겁고 행복한 사람은 없다.